안녕하십니까. 이제 시험이 한 달 정도 남았습니다. 앞으로 남은 그 한 달 동안에 이제 여러분들이 좀 힘들어하는 부분들, 어려워하는 부분들을 좀 정리하는 시간을 테마별로 이렇게 가지고자 합니다. 첫 번째 테마로 선정이 된 게요. 공동저당에 관한 내용인데, 이 공동저당에 관한 우리 민법 규정을 보시면요. 그 368조 1항에 동일한 채권의 담보로 수개의 부동산, 이 수개의 부동산이라 하면 2개 이상의 부동산을 말해요. 5개 이상일 때는 공동담보 목록을 작성한다는 거고, 여기 수개의 부동산이라 함은 2개 이상을 말합니다.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에 그 부동산의 경매대가를 동시에 배당하는 때에는 원칙적으로 공동저당을 설정하게 되면 경매를 진행을 할 때도 동시에 같이 경매에 다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낙찰이 되게 되면 그 낙찰 대금을 가지고 동시에 그 부동산 2개의 부동산, 예를 들어 2개의 부동산이라고 한다면 그걸 동시에 이제 배당 절차를 가지게 됩니다. 동시에 배당하는 때는 각 부동산의 경매 대가에 비례하여, 즉 그 부동산의 가격에 비례해서 채권의 분담을 정한다, 즉 앙분을 한다라는 거죠. 이게 이제 가장 합리적이고 공평한 거다라는 겁니다. 그다음 2항에 보시면 전항의 저당 부동산 중 일부의 경매 대가를 먼저 배당하는 경우에는 이걸 20배당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대가에서 채권 전부의 변제를 받을 수 있다. 어차피 선순위 저당권자니까요. 공동 저당권자가 선순위 저당권자니까 먼저 채권 전부에 대해서 변제, 즉 배당을 해준다라는 거죠. 그럼 이 경우에 그 경매한 부동산의 차순위 저당권자는, 그럼 차순위 저당권자는 아까 동시 배당을 하게 되면 안 분해서 가져가니까 자기가 가져갈 게 조금이라도 남아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이걸 20배당 하는 바람에 앞에서 다 가져가 버리니까 그러면 자기는 갑자기 한 푼도 못 받게 되는 이런 결과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법은 항상 공평이니까요. 차순위 저당권자는 선순위 저당권자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부동산의 경매 대가에서 변제받을 수 있는 금액의 한도에서, 즉 아까 동시배당을 했을 때 그 받을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선순위자를 대위하여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이렇게 법에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요. 이제 사례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이 공동저당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요. A 소유의 X라는 부동산이 있고 Y라는 부동산이 있고 이 2개의 부동산에 대해서 이제 공동저당을 설정했어요. 그래서 1번 공동저당권자가 갑입니다. 그래서 갑의 채권액은 3억 원입니다. 그래서 여기 X 부동산에도 3억 원, 이제 Y 부동산에도 3억 원. 그럼 3억 원, 3억 원에서 6억 원이 된다는 말이 아니라 그 3억 원이라는 그 하나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서 지금 X, Y 2개의 A 소유 2개의 부동산에 지금 공동저당을 1순위로 설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2순위로요. 여기 A 소유의 X 부동산에 을이라는 사람이 이제 차순위 저당권자다, 그죠? 그래서 채권액은 2억 원으로 해서 저당권이 설정돼 있다라고 가정을 해보고, 그 다음에 Y 부동산에는 역시 후순위 저당권자 이제 병이라는 사람이 채권액 1억으로 해서 후순위 지금 저당권 2번 저당권이 설정돼 있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자, 그런데 이 X부동산이 매각이 됐는데, X부동산은 매각이 3억에 이제 매각이 되고요. Y부동산은 2억에 이제 매각이 됐다라고 이제 가정을 해보면, 가장 기본적으로 이제 이 동시배당이 가장 합리적이고 공평한 거거든요. 그래서 동시배당을 원칙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동시배당을 하게 되면, 지금 이 갑의 채권액은 3억이다, 그죠? 3억. 근데 지금 X부동산, Y부동산이 둘 다가 지금 이제 경매가 진행이 돼서 얘들이 합치면 이제 매각 대금은 총 5억이죠. 5억 중에서 3억, 5분의 3, 그죠? 5분의 3은 여기 X부동산에 대해서 이제 갑이 배당을 받아가는 거예요. 그럼 3억 곱하기 5분의 3 하면 1억 8천만 원이거든요. 그래서 1억 8천만 원을 갑이 여기서 배당을 받고요. 그 다음에 1억 8천만 원 배당받았으니까 이제 3억에서 1억 8천 주고 나면 1억 2천 남는다, 그죠? 그래서 을은 자신의 채권액의 한도 내에, 즉 1억 2천만 원만 여기서 배당을 받을 수밖에는 없겠죠. 그 다음에 이제 Y 부동산에 대해서는 아까 갑의 채권액이 3억이다, 그죠? 그 3억 중에서 5분의 2죠. 전체 5억 중에서 2억이니까요. 그래서 5분의 2, 즉 1억 2천만 원을 여기 Y 부동산에서 배당을 받습니다. 갑은요. 그럼 갑은 이제 합치면 3억이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 1억 2천만 원을 가져갔으니까 여기 병이라는 사람은 1억 2천만 원을 제외하고 공제하고요. 그다음 8천만 원만 여기서 배당을 받겠죠. 이게 이제 동시배당의 가장 이제 기본적인,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죠. 자, 그런데 이게 동시배당되지 않고 만약에 20배당이 됐다. 즉, 가령 예를 들어서 X라는 부동산이 먼저 배당이 됐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면, 자, 그러면 갑은 3억 원을 가져가요.
3억 원. 여기서 다 가져갔다면 전액을 다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 왜냐면 갑이 선순위권자니까요. 그래서 배당받고 나면 지금 을이라는 사람은 전혀 배당받을 게 없어요. 3억을 다 가져갔으니까. 자, 그러면 원래 갑이 여기 Y라는 부동산에 대해서 우리 갑이라는 사람은 1억 2천만 원을 배당받을 수 있었잖아요. 동시 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이 1억 2천 아닙니까? 그럼 그 1억 2천만 원을 우리 을에게 대위하도록 해주겠다. 그 대위라는 게 쉽게 말해서 저당권이, 그 갑의 저당권을 을에게 넘겨주겠다 이 말이죠. 그래서 대위 배당을 하고, 그러면 역시 병이라는 사람은 8천만 원을, 여기서 남은 8천만 원을 배당받겠죠. 그럼 병이라는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는 뭐 동시 배당을 할 때랑 똑같은 금액을 배당받으니까 전혀 불측의 손해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가장 뭐 합리적이다라고 해서 이제 법에서 이렇게 아까 규정을 두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요, 예를 들어서 갑이라는 사람보다 선순위로 최우선 변제, 뭐 예를 들어서 소액 임차 보증금을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만약에 최우선 변제 받는 사람이 5천만 원이 있다. 어떤 사람이 5천만 원을 받아가더라 라고 하면 갑은 여기서 이게 3억 원에 매각이 됐으니까 2억 5천 밖에는 받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럼 2억 5천 밖에는 못 받고, 당연히 을은 이제 배당받을 금액이 없습니다. 5천만 원, 2억 5천 합치면 이제 3억이니까요. 그래서 을은 배당금이 없어요. 자, 그러면 갑은 여기서 2억 5천밖에 못 받았죠. 그럼 나중에 여기 이 Y라는 부동산이 매각이 되었을 때, 이 매각이 되게 되면 갑은 여기서 5천만 원을 가져가야 돼요. 그죠? 갑이 선순위 저당권자인데 여기서 2억 5천만 원밖에 못 받았으니까 5천만 원을 가져가야 됩니다. 그러고 이제 을이 남은, 원래 아까 이 갑이 동시배당했을 때 1억 2천을 받아갈 수 있지 않았습니까? 그럼 1억 2천 받아갈 수 있는 것 중에서 갑이 5천만 원을 가져가니까 을은 이제 나머지 7천만 원만 대위하게 되겠죠. 7천만 원만. 1억 2천 한도 내에서. 항상 동시배당 금액을 받을 그 한도 내에서 대위하도록 하는 거거든요. 그래야 후순위 저당권자인 병에게 불측의 손해가 없으니까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병은 8천만 원을 배당받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결론은요, 따라서 후순위 저당권자 을이 여기 아까 X 부동산의 후순위 저당권자 이야기하는 겁니다. 저당권자 을이 이 Y 부동산에 대위 등기하는 경우에는, 지금 이시배당하는 경우에는, 여러분 동시배당하는 경우에는 대위하지 않습니다. 이시배당할 때만 대위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위 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지금 을의 채권액, 당연히 을의 채권액 한도 내에서 을은 자신의 채권액보다 더 넘어가는 금액을 대위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을의 채권액을 당연히 기재해 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먼저 매각이 된 그 X라는 부동산, 어느 부동산이 매각이 됐는지 그 매각 부동산도 기재해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제가 이 사례에서는 X, Y 두 개의 부동산만 뭐 예를 들었지만 뭐 X, Y, Z 세 개의 부동산일 수도 있고요. 뭐 네 개의 부동산일 수도 있거든요. 그럼 어느 게 매각이 됐는지 그 매각 부동산을 당연히 그 대위하는 부동산에 기재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각된 그 부동산을 당연히 표시해 주셔야 되고, 대위 등기를 할 때요. 그 다음에 X 부동산의 매각 대금, 이 매각 대금에 따라서 안분 금액이 정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X 부동산의 그 매각 대금도 대위 등기할 때 당연히 기재를 해 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선순위 저당권자 갑이 변제받은 금액, 아까 선순위 저당권자가 이렇게 3억 원을 전부 다 배당받을 수도 있지만 최우선 변제를 하는 바람에 어떤 사람이 먼저 배당을 받게 되면 여기서 다 못 받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럼 다 못 받게 되면 여기서 다시 Y 부동산에 대해서 또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선순위 저당권자가 변제받은 금액도 등기부에 기재를 해 주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같이 저랑 출제됐던 우리 공동저당과 관련해서 출제되었던 좀 난이도 높은 문제를 통해서 이 공동저당을 완전히 한번 소화를 해보죠. 자, 우리 28회 때 이제 출제가 됐던 공동저당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 당시에 이제 이 문제를 보고 일단 수험생분들은 앞에서 이 설문만 보고 그냥 주눅이 들어가지고 문제를 제대로 풀지도 못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자, 내용을 같이 한번 봅니다. 전혀 여러분 주눅 들 필요 전혀 없어요. 갑은 을에게 금전을 대여하면서 그 담보로 을 소유 A 부동산, B 부동산에 갑 명의로 공동저당 설정 등기를 채권액 1억 원 하였다. 그 후 병이 A 부동산에 대하여 저당권 설정 등기를 하였다. 즉 병은 이제 후순위 저당권자다, 그죠? 그다음 갑은 공동저당권자고 을이 소유자다, 그죠? 즉 을이 채무자. 자, 을은 을의 채무 불이행으로 갑이 A 부동산에 대한 담보권을 실행하여 A 부동산에 대한 담보권만 실행됐대요. 즉 이제 이시배당의 경우다, 그죠? 실행하여 갑의 채권은 완제되었으나, 이제 갑은 채권을 다 완전히 변제받았답니다. 완제되었으나 병의 채권은 완제되지 않았다. 그럼 병의 채권은 완제되지 않았으니까 당연히 병은 이제 그
지금 B 부동산에 대해서 값을 대위해서 저당권을 가져와야 되겠죠. 그래서 병의 채권은 완료되지 않았다. 그럼 병이 값을 대위하고자 등기하는 경우에 우리 B 부동산에 대한 등기 기록 사항이 아닌 것은, 즉 대위 등기를 하는 우리 A 부동산이 먼저 배당이 됐으니까 이제 B 부동산에 대해서 대위하는 거거든요. 그 대위하는 B 부동산에 대한 등기 기록 사항이 아닌 것은, 자 거기 보시면 1번에 채권액, 여기서 채권액은 누구의 채권액 이야기하는 겁니까? 병의 채권액. 우리 이제 대위를 해야 되는 그 병의 채권액이 얼마인지, 자신의 채권액을 넘어가는 부분은 당연히 대위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병의 채권액은 당연히 기재를 해 주셔야 될 것이고요. 대위 등기할 때. 그 다음에 존속기간은 기재사항이 아닙니다. 2번이 답입니다. 그래서 제가 수업 시간에도 많이 강조를 드렸었는데, 여러분 존속기간은 어떤 경우에도요, 우리 어느 등기에서도 필수적 기록사항인 경우는 없어요. 그래서 존속기간은 아예 기록사항이 아니고요. 2번이 답이죠. 그 다음 3번에 매각대금, 즉 A 부동산이 얼마에 매각됐는지 그 매각대금을 기재해 주셔야 돼. 그래야 나중에 B 부동산이 매각되고 나면 이제 채권의 안분금액, 즉 동시배당했을 때 그 안분금액의 그 한도 내에서만 대위하는 거거든요. 따라서 매각대금도 당연히 기재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 4번에 매각 부동산, 어느 부동산이 매각이 됐는지, 왜냐면 매각하는 부동산이 지금 A, B 두 개의 부동산일 수도 있지만 더 많은 부동산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매각 부동산이 어느 부동산이 매각됐는지 그 대위 등기하는 부동산에, 즉 B 부동산 등기부에 기재를 하니까 그 A 부동산, 매각되는 A 부동산에 대해서 이제 기재를 해준다 이 말이죠. 매각 부동산이 뭔지. 그 다음 5번째 5번 보시면 이제 선순위 저당권자가 변제받은 금액, 선순위 저당권자가 앞에서 얼마를 변제받았는지, 다행히 여기서는 이제 전액 변제받았다라고 했는데 전액 변제를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우리 뭐 등기가 되지 않더라도 우리 소액임차 보증금 같은 경우는 최우선 변제해서 먼저 배당을 받아가게 되거든요. 그럼 그런 자들이 있으면 이 선순위 저당권자도 다 배당을 못 받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자기가 나머지 B 부동산에 대해서는 그 돈을 먼저 가져가고 나머지 부분을 대위하는 거니까, 그래서 선순위 저당권자가 변제받은 금액도 당연히 기재해 주셔야 됩니다. 따라서 답은 2번이다. 그죠? 자, 다음 문제입니다. 32회 때 출제됐던 문제인데요. 역시 그 당시에 가장 난이도 높았던 문제입니다. 문제를 보시면 을은 갑에 대한 동일한 채무의 담보를 위해 자신 소유의 A와 B 부동산에 갑 명의의 저당권 설정 등기를 하였다. 즉 을이 저당권 설정자, 채무자고요. 이제 갑이 저당권자, 채권자다. 그죠? 그 후 A 부동산에는 병명의의 후순위 저당권 설정 등기가 되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1번 질문, 을이 갑에 대한 동일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추가로 C 부동산에 대한 저당권 설정 등기를 신청한 경우, 자 이걸 이제 우리는 추가적 공동저당이라고 해요. 한꺼번에 저당권을 설정하는 것, 즉 A와 B 부동산에 대해서는 한꺼번에 설정을 했죠. 이걸 창설적 공동저당이다라고 하고요. 그 다음 나중에 그 C 부동산에 돈을 더 빌린 건 아니에요. 근데 이 나중에 C 부동산을 또 공동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을 하는 거야. 이걸 우리는 추가적 공동저당이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다시 1번 지문 다시 보시면요. 을이 갑에 대한 동일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추가로 C 부동산에 대한 저당권 설정 등기를 신청한 경우 등기관은 C 부동산의 저당권 설정 등기 및 A와 B 부동산의 저당권 설정 등기 끝부분에 공동담보라는 뜻을 기록해야 한다. 1번이 바로 틀렸어요. 자, 여러분 이에 관한 우리 법 규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합니다. 우리 등기규칙 여기 135조를 보시면요. 사망에 공동담보 목적으로 새로 추가되는 부동산의 등기 기록에는 그 등기의 끝부분에 공동담보라는 뜻을 기록하고 종전에 등기한 부동산의 등기 기록에는 해당 등기의 부기 등기로 그 뜻을 기록해야 한다라는 거죠. 자, 무슨 이야기냐면 지금 C 부동산은 새로 추가로 지금 추가되는 부동산이지 않습니까? 그럼 그 추가되는 부동산에는 등기부 그 권리자 및 기타 상란에 거기다가 공동담보해서 나머지 A 부동산, B 부동산에 대해서 기재를 해주는 거예요. 그 등기 끝부분에. 그런데 이미 A 부동산과 B 부동산 등기부는 이미 등기가 저당권 설정 등기가 끝나 있지 않습니까? 그럼 거기에다가 끝난 등기 거기에다가 새로 추가를 하기에는 그건 곤란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미 끝난 A 부동산 즉 종전에 등기한 그 부동산 등기 기록에는 부기 등기 형식으로 별도의 순위번호를 하나 줘서 거기다가 공동담보라는 뜻을 기재를 해줘라 라는 겁니다. 이 법의 취지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그럼 다시 와보면요. 그래서 1번 지문 보시면 저당권 설정 등기 신청한 경우 등기관은 C 부동산의 저당권 설정 등기 및
A와 B 부동산의 저당권 설정 등기 끝부분에 라고 돼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이 틀렸다고 그러죠. 우리 C 부동산은 끝부분에 이 공동담보라는 뜻을 기재해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A와 B 부동산, 즉 기존에 있던 부동산에는 부기등기 형식으로 이미 그 전에 앞에 등기가 끝나 있으니까 그걸 건드릴 수는 없고 부기등기 형식으로 별도로 기재를 해줘라라고 하는 거죠. 따라서 1번이 X, 틀린 지문이고, 그 다음 2번 지문 보시면 병이 을의 채무 일부를 갑에게 변제하여 그 대위 변제를 이유로 저당권 일부 이전 등기가 신청된 경우 등기관은 변제액을 기록해야 한다. 옳은 지문이죠. 우리 일부 양도하실 때는 항상 그 양도액도 기록합니다. 이건 전세권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전세금 반환 채권을 일부 양도를 하는 경우에 이때는 양도액도 기록하도록 합니다. 그 다음 3번 지문 보시면 을이 변제하지 않아 갑이 우선 A 부동산을 경매하여 변제받은 경우, 즉 20에 해당했다 그죠. 그래서 변제받은 경우에 병은 후순위 저당권자로서 대위 등기를 할 때 갑이 변제받은 금액, 즉 선순위 저당권자가 변제받은 금액, 얼마를 변제받았는지 그거 변제받은 금액을 기재해 주시고, 만약에 앞에서 다 변제 못 받은 금액이 있으면 거기서 다시 우리 B 부동산에 대해서 갑은 변제를 받으시고 남는 부분을 우리 후순위 저당권자 병이 대위해야 되는 거거든요. 따라서 선순위 저당권자가 변제받은 금액은 기재해 주셔야 되고, 그 다음 매각대금, 이 매각대금에 따라서 안분 금액이 정해집니다. 그래서 매각대금은 당연히 기재해 주셔야 되니까 이걸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제공해야 한다. 맞죠? 그 다음 4번 지문 보시면 갑에 대한 을의 채무가 증액되어 C, D 및 E 부동산이 담보로 추가된 경우, 자, 이때 공동담보 목록을, 지금 부동산이 그럼 5개가 된다고 그죠? 그러면 공동담보 목록을 등기관이 직접 작성하도록 하거든요. 그럼 이때 공동담보 목록은 전자적으로 작성하고, 맞아요. 1년마다 그 번호를 새로 부여해야 한다. 자, 근데 4번 지문에 사실 이 뒷부분이 저 개인적으로는 조금 아쉽습니다. 출제자가 이 부분은 좀 출제가 조금 더 신경을 썼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들어요. 왜냐하면 갑자기 일반론을 이야기하는 거야. 지금 이 지문을 보시고 우리 많은 수험생분들이 오해를 하실 수 있거든요. 이 공동담보 목록이 해마다 바뀌는 건가? 목록 번호가 해마다 바뀌는 건가? 그렇게 오해하실 수가 있는데 그 말은 아닙니다. 해마다 바뀌는 게 아니라 이 공동담보 목록은 예를 들어서 올해 공동저당을 설정한다라고 하면 목록 번호가 2023 다시 얼마 이렇게 나와요. 그 다음 2024년도에 공동저당을 설정한다 하면 2024 다시 얼마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공동담보의 목록 번호는 그렇게 해마다 번호를 부여한다라는 그 일반론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갑자기 사례를 이야기하다가 이 일반론을 여기서 언급을 하니까 조금 매치가 되지 않는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좀 아쉬운데 어쨌든 옳은 지문으로 보는 것이 타당해 보이고요. 그 다음 5번 지문 보시면 병이 후순위 저당권자로서 대위 등기를 할 경우, 그럼 병이 갑의 저당권을 가져오는 거거든요. 따라서 갑이 등기 의무자가 되고 병이 등기 권리자가 되어서 공동으로 신청해야 한다. 옳은 지문이죠. 우리 권리관한 등기는 공동신청의 원칙이고, 이 저당권, 갑의 저당권을 병이 가져가는 거니까 갑이 의무자, 병이 권리자가 되어서 공동으로 신청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당연히 옳은 지문이죠. 자, 우리 공동저당에 대해서 이제 살펴봤고요. 또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조금 어려워하는 테마들 가지고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공동저당은 여기서 이렇게 깔끔하게 같이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해요.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